물에 보면 이제 지금 방금 뭐를 했죠? 내주의 개념을 한번 했었고, 내주의 개념은 해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안 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해주는 개념인가? 해주는 개념과 받는 개념인데 받는 것이 일이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이. 요 해주는 거는 반응이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사랑에 관련되는 개념에서는 사랑의 개념 1번은 뭐라 했어요? 기분의 사랑, 2번은 감정의 사랑, 그 다음에 3번은 무의식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사랑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주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부부만이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왜? 받는 거를 해주는 거에서 반응을 하는 거. 이거 부부만이 할 수 있어요. 딴 사람이랑 하면 외도예요. 자, 기분의 사랑, 감정의 사랑, 무의식의 사랑. 이거는 유일하게 부부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안 생겨요. 이 세 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 네버.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 보안장치는 따로 또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재혼부부들 상담을 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상담소의 노하우고, 안 가르쳐줘. 돈 가지고 오면 가르쳐주고. 자, 이게 내주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연 이 부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부부. 한글로는 같아요. 근데 한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남편이고, 그래서 지아비 부자를 쓰고, 하나는 아내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도대체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약간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뭐 개념을 잡고 내가 뭘 하더라도 뭘 알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안 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의미라도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여기는 아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엄마가 되겠죠.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부부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제일 우선으로 가야 돼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남자에게는 기분의 사랑이고 여자에게는 감정의 사랑을 가져간다 했죠. 자,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기분의 사랑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식을 해서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랑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을 갖냐면 여기서 이 여자는 무엇을 준비를 합니까? 아내가 될 준비를 하게 되고, 이 남자는 남편이 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요 중간에 이제 딱 들어가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즉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이제 아내가 돼서 이 아내는 이 감정의 사랑을 만들었으니, 감정의 사랑을 만들었잖아. 남자에게는 없는 감정의 사랑을 만들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될 거 아니야. 주는 거예요. 줘야 얘도 감정의 사랑이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면서 살아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남편에게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아빠에는 요게 이제 또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고 요게 또 만들어지고, 엄마가 되는 요 중간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바로 이제 무의식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자식에게, 아빠도 자식에게, 몰라 아무튼 여기는 공동체가 여기에 만들어져요. 공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엄마의 모성애가 이 남자의, 아빠의 뭐가 만들냐면 무한책임이라는 이 자체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개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게 뭐냐면 그 남편에게 무한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한테는. 그래서 상담을 처음 왔을 때 남편한테 한두 가지 얘기 툭툭 던져놓고 계속 아내랑 얘기를 한다든가 남편에게 계속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찾냐면 그 남편에게 무한 책임이 있느냐 없냐. 그런데요, 저 남편은요, 내가 봐도 쓰레기야. 남이 보면 나 쓰레기, 진짜 말 그대로 쓰레기인데 이상하게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해도 돼요. 왜? 바로 이 무의식의 사랑은 좋으냐 나쁘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은 좋다 나쁘다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무의식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냥 작용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배운 거는 두드려 패는 것만 보고 배웠어. 그러다 계속 두드려 패요. 애들 때리고 와이프도 때리고 가정폭력의 거의 산 증인이야. 그냥 아주 결혼하면서부터.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한테 무의식의 사랑이 있어요. 단지 그렇게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무의식에 사랑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 폭력으로 자기 사랑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하는 걸로 이 행동하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즉 표현하는 것만 바꿔주게 되면 이 무의식의 사랑이 움직이지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폭력 과정에서 졸지에 엄청나게 행복한 과정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 무의식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무의식의 사랑에 관련되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아내라는 자리와 여자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근데 평상시는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은 부부는 도대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역할.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바로 무엇으로 살게 되면 이때부터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이 공동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무의식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의미는 결혼해서 신혼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무의식의 사랑, 의식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의식의 사랑을 무의식에 버금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은 짧으면 몇 년이 걸리고요. 길면 몇 년이면 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대체적으로 3년 이내에 만들어집니다. 길면 3년 이상이 넘어가도 만들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3년 이내에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년 정도쯤이 지나갈 때쯤 결혼해서 3년 차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갈 때 비로소 남자에게 이 무의식이 딱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놀랍게도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 척도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에 관련된 이 척도를 보는 경우가. 근데 자녀가 없는 경우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유지가 되어 왔느냐.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 패턴을 이렇게 조금만 보게 되면 이 무의식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보여요. 이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드냐면 이 부부의 의미는 혼자 살아가는, 즉 사람으로서 각자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인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이에요. 부부. 그래서 부부라는 개념이 없으면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가족, 가정.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가족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사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자녀가 있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상의 사랑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자녀들끼리에, 여기 또 자녀가 또 있잖아요. 하나든 둘이든 간에 어떻게 됐든 만들면서 자녀와 자녀 간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형제. 이걸 형제라 그래요. 형제라 그래요. 여기는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이 됐던 가족들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 부부 사랑이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 이 관련되는 것까지 다 깨져요. 그래서 이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연구를 해놓고 이 사랑의 관점에서 무의식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주고받는 개념 쪽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혼하게 되면 대부분들
협의이혼이 됐다, 뭐가 됐다, 그런 이혼 말고요. 심리적으로 이미 이런 개념들에 관련된 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뭘 것도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그래서 아이들은 언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혼 가정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랍게도 자 보세요. 인간은 두 개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두 개의 감정.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는 기분이 있고 하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기분과 감정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부예요. 기분과 감정이 결합이 돼 있어요. 기분과 감정이. 기분으로 치우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이 되는 거고요. 감정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으로 치우쳐지면. 들어가면 못 나면 좋을 때 한없이 좋지. 둘 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기분으로 치우쳐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감정으로 치우쳐져도 굉장히 심각해져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요 밸런스를 잡니다. 그래서 기분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보면 악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 행복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원천이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감정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가지고 논하게 돼 있고, 그래서 미래와 현재가 상호 공존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악셀과 브레이크가 상호 조율을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부부예요. 이건 부부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친구 또는 여러분들의 관련돼서 그래 남편에 대해서 또는 아내에 대해서 상간남이 됐든 상간녀가 됐든 뭡니까? 한 방향으로 가죠. 한 방향으로만 가요. 한 방향으로만 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브레이크 없이 계속 악셀만 세게 밟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좋지. 신나고 시속 50km, 60km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80, 스릴 있어. 90, 100 막 넘어가니까 이제 200, 300 막 넘어가네. 그거 어떻게 밟을 건데? 깨야 돼요. 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외도는 깨지게 돼 있는 관계예요. 이유야를 먹느라고 외도는 반드시 깨지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안전장치가 같이 좀 공존하고 있어요. 안전장치가. 여기 있잖아요. 기분과 감정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니까 모순의 희생과 한치, 즉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전장치예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건 여기는 다 뭡니까? 안전장치예요. 여기는 자기 행복이고요. 즉 남자와 여자가 자기 행복을 추구해 나갈 때 자기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이 될 때 이 안전장치, 즉 파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게 유일하게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 아니면 이거는 못 만들어요. 이 안전장치는. 놀랍게도 이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족의 의미가 또 나오겠죠. 재밌는 게 이 부부는 참 특이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잖아. 혈연관계입니까? 유일하게 가족관계 중에서 유일하게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가족관계에서 이 부부만이 유일하게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인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있었어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시족사회라든가 또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지들끼리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이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때는 어떤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바로 자기들의 혈통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역행한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이 부부의 의미를 혈연관계가 아닌 쪽에다 묶어놓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부가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이 돼 있을 수 있느냐? 딱 하나야. 바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의식의 사랑이. 이 무의식의 사랑이 바로 무엇을 갖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혈연관계죠. 혈연관계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저절로 존재하는 게. 혈연관계에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무의식의 사랑이에요. 혈연관계 이거 못 끊어요. 그래서 천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사랑은 천륜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무의식의 사랑, 모성애와 남자의 무한 책임은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륜, 즉 하늘이 내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그런 사랑이 아니고 놀랍게도 인간들이 만드는 사랑이 유일하게. 그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되는 이 무의식의 사랑을 갖다가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되는 무의식의 사랑을 만들고 자녀와 자녀 관련되어 있는 무의식의 사랑을 혈연관계에서는 만들어가요. 혈연관계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중심이죠. 가족관계의 가장 큰 중심이라고. 중심인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의 사랑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무의식의 사랑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게 저변에 깔려있어요. 모성애는 많이 들어봤는데 무의식의 사랑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 모성애가 무의식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 바로 그게 유일하게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가 돼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이게 부부가 돼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무의식의 사랑에 버금가는, 이 무의식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한 고통이 뒤따라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무의식의 사랑에 관련된 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여기서 존재해요. 유일하게 부부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의식의 사랑을 함께 만들어서 혈연관계 형태로 가족을 이루기도 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예요. 가장 최소의 단위. 부부가 없으면 자녀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싱글맘. 싱글데디도 있대? 요즘은 싱글맘, 싱글데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아이를 하나의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무의식의 사랑이 안 만들어집니다. 무의식의 사랑이 뭐만 존재해요? 헌신하는 것만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느끼는 것, 즉 그 아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장난감이에요. 물론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장난감이 되지 않으려면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가 정말 헌신하고 무엇을 갈 때 힘들고 어렵고 가더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혼자 누군가를 애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혼자 애를 키우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방치하든가 아니면 완전 올인하든가. 과도하죠. 과도한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과도한 거는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과도함을 방지를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부예요. 유일하게 부부밖에 없어요. 연애 때도 안 되고 혼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부부는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다. 공동체, 최소한의 공동체. 이 부부는 최소한 가장 작은 입자의 단위가, 인간 사회에서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부부예요. 놀랍게도 부부로부터 시작을 해요. 부부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인간관계의 최소 단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연애만 하면서 사는 것보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서 행복하면 계속 살아도 되는데 안 행복하면 이혼하면 되거든.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왕이면 어차피 후회할 건데 해보고 후회하자는 거야. 해보고 애를 낳으면 낳아도 후회하고 안 낳아도 후회를 해요. 그죠? 기왕이면 낳아보고 후회하자고. 그래서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지 않는다며. 난 머리가 좀 허해져서 좀 나은 것 같아.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바로 공동체 최소 단위가 바로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어디가 흔들립니까? 부부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자녀가 흔들려요. 그러면 뭐가 흔들려요? 가족이 흔들리죠. 가정이 흔들려요. 가족이 흔들려요. 가족이 흔들리면 가족과 가족이 또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뭐가 쑥 빠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회가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뭐 강남에 무슨 사건부터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사회 문제화되고 사회가 점점점 붕괴돼가고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부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바로 이 최소 단위의 부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상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어요. 왜? 이게 너무 모평화됐어요. 부부의 의미가 사라진 게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붕괴,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거를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누굴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여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걸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또 필요한 거고요. 필요하면 바꿔 필요하면 돼. 그러나 공동체에 관련되는 이런 기본 개념들은 잊어버리고 있으면 부부 의미가 퇴색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부들은 둘이 연애하면서 애들은 다 필요 없어요. 즐겁고 재밌게만 살아가겠대.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각자 자기 할 일 다 알아가면서 딱 필요한 거 딱 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살죠. 근데 재밌게도 그 부부는 이 부부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부부 의미는 무너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부분이 뭐니 관련돼서 그리고 각자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냥 각자의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집은 왜 들어와요? 그냥 구색 맞추기죠. 남들 보기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미 이 공동체가 다 무너졌어요. 공동체가. 그거는 사회의 악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의미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들은 이런 의미를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모르고 본인 당사자들도 모르고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이 의미를 몰라요 지금은. 왜? 사랑 개념부터 틀린데 뭐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내조 개념이나 압니까? 상담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에요. 내조 개념이나 아냐고요. 이 사랑의 개념이나 알고 있냐고요. 에로스니 플라토닉이니 뭐 남이 떠드니까 남이 만들어 놓으니까 다 누가 한 7개 얘기하니까 맞아. 그래서 7개 추종하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잖아요. 본질.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 최소 단위가 바로 이 부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결혼에 관련된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자체를.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하는 부모들 이거 청소년들한테 알려주면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뻐 보여요. 애들이 그 얘기를 해요. 와 그래도 최소한은 유지하고 있잖아. 어떻게 됐든 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을까?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놀랍게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무의식의 사랑이니까 애가 변화되면 놀랍게 부모가 변화돼요. 근데 애들한테 네가 변해라 엄마 아빠 바뀌게. 그거 좀 웃기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로 먼저 바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무슨 적이 있다가 애들 보고 그 개고생하라고 그래.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놀랍게도 이 청소년들한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애들이 달라져요. 안쓰러워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 희망과 그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회복이 됐을 때 그 부모가 다시 또 그런 사랑을 공동체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식들로부터 갈지 부모로부터 갈지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함께 엮여져 가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이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불안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바로 자식들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아이들한테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애들은 안다니까요. 느껴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느껴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표를 안 할 뿐이죠. 왜 내가 지금 돌겠는데 지금 애들이 그 표하는 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암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는 좀 알고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안 깨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깨서 다시 만들면 돼. 부부 헤쳐모여 하면 돼.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함께 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거든. 그뿐이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부에 관련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부부의 의미는 인간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